네, 안녕하세요. 제가 랜선입니다. 드디어 오늘 모든 학생들이 이제 재시험이 끝나서 풀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험지는 하이탑 학생들이 쳤던 시험지입니다. 하이탑에서 경시반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이제 종강시험으로 쳤던 시험지이고, 우리가 완자 학생들도 종강시험을 쳤잖아요. 완자에서 하이탑 올라가는 종강시험을 쳤는데, 동일한 시험지지만 하이탑에만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완자랑 하이탑이 똑같이 냈는데, 하이탑은 아마 제가 23문제를 냈을 거고, 완자는 15문제를 냈기 때문에, 하이탑의 학생들한테만 냈던 문제가 7문제 정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풀이하면서 따로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하이탑이든 완자든 그냥 이 풀이 영상을 쭉 따라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역학 문제고 운동에 해당하는 문제죠. 운동 파트, 뭐 속도, 속력, 가속도, 변이 이런 걸 이제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떤 물체에 힘 F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힘을 가하게 되면 운동 상황이 바뀌죠. 그렇죠? 운동 상황이 바뀐다는 거는 멈춰 있던 애가 움직이게 될 수도 있고 움직이고 있던 애는 자기의 속력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이제 속도가 바뀌는 그 가속도를 나타낸 그래프가 그래프죠. 자, 근데 1번 보면 6초일 때 물체의 속력을 구하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속력의 그래프가 아니라 가속도의 그래프인데 속력을 구하래요. 그러면 속력에 대한 그래프로 이 녀석을 변환해 줄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가속도 시간 그래프지만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로 한번 변환을 해봅시다. 자, 일단 정지해 있었다 그랬으니까 0초 때는 0일 겁니다. 속도가. 자, 그랬다가 4초 동안은 가속도가 5로 올라간대요. 그쵸? 지금 가속도가 5라는 거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쭉 가속도, 기울기가 5로 증가를 하겠죠. 자, 가속도는 기울기에 해당되는데 그 기울기가 5예요. x는 4만큼 변했을 때. 그러면 y는 얼마나 변해야 되는 거죠? 20만큼 변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야 4분의 20이 5가 되니까 기울기가 5인 거죠. 자, 그리고 4에서 5초 동안은 가속도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여전히 20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5에서부터 12초 동안은 가속도가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던 방향과 반대로 나를 이렇게 밀겠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속도는 점점 줄어들 거고, 줄어들었는데도 여전히 민다면 저는 앞으로 가던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서 멈췄다가 그래도 더 밀면 뒤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한 상황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근데 그때는 가속도가 4. 내려갈 건데 가속도가 4래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거죠. 자, 그러면 원래 20이었는데 마이너스 4의 가속도를 가진다는 거는 x가 얼마 변했을 때 y가 20 깎이는 상황일까요? x가 5 변했을 때 y가 20 변하면 4인 거죠, 기울기가. 그래서 5에서부터 5 더해지면 10초일 겁니다. 근데 10초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정지한 건데 10초가에서 정지했으나 더 밀었죠. 그래서 2초간 더 밀렸어요. 12초까지. 그러면 그때는 뒤로 오히려 더 막 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4로 2초를 더 갔으니 8이 되겠죠. 마이너스 8. 여기까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자, 6초일 때 얼마냐? 6초일 때 여기를 말하는 거죠. 색깔 잠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거예요. 6초일 때 여기. 여기 y축 얼마냐? 자, 20에서부터 내려가는데 1초 동안 내려갔어요. 1초 동안 마이너스 4만큼 내려간 거죠. 그러면 16 되겠죠. 20에서 4 빼 16 미터 퍼 세컨드. 자, 2번 문제는 0에서부터 이제 12초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때 운동 방향은 언제 바뀌냐? 10초 때 바뀌죠. 이때까지는 점점 빨라지다가 그대로 운동하다가 점점 느려졌는데 이미 느려져서 이제 0 됐는데 반대 방향으로 더 밀렸어요. 그럼 이때는 이제 바뀌는 거죠, 운동 방향이. 그래서 10초 때 바뀌게 됩니다. 10초. 그쵸?
자, 밑에 한 문제 더 있으니까 봅시다. 자, 0에서부터 12초 사이에 물체의 평균 속도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평균 속도라는 게 중요합니다. 속도. 속력하고 속도 다르죠. 속력은 전체 이동 거리를 다 말하는 거고, 속도는 위치의 변화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여기 윗변에 있는 이 넓이만큼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으로 갔다고 치면 여기 아래쪽만큼은 다시 되돌아온 겁니다. 맞죠?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만큼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여기에 서 있다고 하면 변이는 여기에서부터 이만큼만 변이로 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윗변에서 아랫변 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변위를 구해야 되는데 변위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윗변의 넓이는 사다리꼴이니까 여기 1 더하기 윗변은 10 곱하기 높이는 20. 사다리꼴은 이제 넓이 구하려면 나누기 2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빼기, 이 삼각형 빼야 될 겁니다. 자, 밑변이 높이는 8, 나누기 2, 삼각형이니까요. 그러면 이거, 얘 10 되죠? 이거 8 되죠? 그러면 110에서 8 뺀 게, 한마디로 102가 변입니다. 그래서 변위인데 속도라고 하는 거는 변위를 전체 시간으로 나눈 거죠. 평균 속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02를 12초 동안 갔어요. 이게 평균 속도입니다. 나눠 봅시다. 얘는 일단 짝수니까 짝수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3으로 또 나눠지죠. 그러면 2분의 17 미터 퍼 세컨드 이게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오케이? 1번 해결. 1번 다 맞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 2번 문제로 가봅시다. 얘는 하이탑 학생들한테만 있는 문제입니다. 벡터 계산하는 거 하이탑 학생들만 가르쳐줬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제 벡터를 계산해야 되는데 F1, F2 얘네들의 합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 합 구할 때는 평행사변형법, 그래서 얘를 이제 평행사변형으로 만드는 거 썼었죠. 그래서 이 녀석 평행하게 여기서 그어보면 요렇게 되죠. 그쵸? 그리고 요 화살표 평행하게 여기서 그려보면 요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가 교점이죠. 이쪽으로 화살표를 쭉 그으면 얘가 합쳐진 화살표입니다. 자, 근데 얘네들 크기 구하라고 했죠. 크기. 표시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크기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죠. 요거 이제 삼각형 생각해보면 아랫변이 3, 윗변이 높이가 4, 그때의 빗변 5죠. 5. 그래서 5 뉴턴 이렇게 쓰면 정답. 이거는 하이탑에만 있었던 문제. 자, 2번 가봅시다. 2번. 2번. 얘도 하이탑에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A, B를 실로 연결해서 가만히 놓았을 때 A가 수평상에서 크기가 0.4g인 가속도로 직선 운동을 한답니다. 그때 A는 B의 몇 배일까? 이렇게 물어봤죠. 질량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질량을 구해야 되니까 얘는 질량이 MA, 얘는 질량을 MB 이렇게 놓아 봅시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운동을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운동하나요? 누구 때문에? MA는 중력을 받고 냈지만 그 중력이 얘가 운동하는 데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왜냐면 밑에 받치고 있으니까. 근데 B는 중력을 그대로 받고 있죠. 그래서 B 때문에 운동하는 겁니다. B의 무게 때문에. 그래서 B의 무게는 MB짜리가 중력 가속도 받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힘이 누구를 끌고 있나요? 자기도 끌지만 MB 자기도 끌지만 MA가 실로 폭이 달려 있으니까 쟤까지 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MA랑 MB를 다 끌어야 됩니다. 얘가 지금 현재 가속도인 거죠. 10분의 4G인 겁니다. 0.4G. 그러면 GG 날라가죠. 이거 날라가요. 그리고 MB가 이제 4라면 분자 4니까 MB 여기 4 넣게 되겠죠. 이 밑에 분모가 10 돼야 되면 MA는 6이죠.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MB가 4일 때 MA는 6입니다. 그러면 A는 B의 몇 배인 거죠? 2분의 3배. 그렇죠? 2분의 3배. 그냥 탁 보고 좀 어렵다 싶으니까 이제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문제인데 지금 식 하나로 끝냈습니다. 이런 거 포기하면 안 돼요. 자, 3번 더 봅시다. 자, 3번 얘는 지금 이제 힘이 있어요. 근데 힘이 하나는 2N으로 이쪽으로 당기는 거고 하나는 8N을 절로 당기죠. 그러면 알짜 힘은 얼마가 결국에 남은 힘. 2N으로 당기고 8N으로 더 세게 당겼던 거야. 그러면 결국 남은 힘은 여기 오른쪽 방향으로 6N 요만큼만 남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뉴턴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을 사용해보면 2km짜리고 6N 남았어요. 한마디로 가속도가 3m/s 제곱인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3초 지났을 때 변이가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구해봅시다. 오케이. 자, 시간에 따라서 속도인데 우리가 가속도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니까 가만히 있던 애가 가속도 3을 받아서 속도가 증가할 겁니다. 3초 동안. 그리고 가속도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죠. 기울기가 3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x가 3변했을 때 기울기 3 되려면 y는 9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변이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밑변이 3이고 높이가 9인 삼각형의 넓이 2분의 27 미터 퍼 세컨드 얘가 변이죠. 그쵸? 오케이.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얘도 이제 하이탑에만 있었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삼각비를 써야 되는 애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100N으로 이렇게 당깁니다. 근데 실제로 물체는 여기로 움직이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100N을 썼지만 100N이 전부 일하는 데 사용된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나는 대각선으로 잡아당겼고 물체는 그냥 수평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수평 방향으로의 힘의 크기는 얼마인지를 이제 삼각비로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특수 삼각비예요. 60도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60도고 여기가 100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거 얼마냐? 이거 물은 거예요. 이거 절반이죠. 50. 그래서 50N의 힘이 가해진 겁니다. 일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줘서 그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였냐입니다. 그래서 힘 얼마나 줬어요? 50 줬어요. 얼마 움직였냐요? 10m 움직였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밀 얼마나 한 거죠? 500줄. 그쵸? 끝. 자,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야야야. 자, 이거는 이제 뭐 동시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는 이제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0km, 0.1톤이죠. 1톤. 1톤짜리 자동차가 10m/s로 현재 달리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한 이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50에서 150 구간에서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냐 물었어요. 자, 이거 감소한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알짜 힘이 줄어드는데 감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그쵸? 힘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내가 밀고 있는 겁니다. 세게 밀었냐, 약하게 밀었냐지. 난 여전히 밀면 쟤는 계속 속도가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알짜임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상황, 속도는 증가하는 상황.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자, 0에서 150m 지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자동차가 받은 일은 이렇게 말했죠. 자, 아까도 적었지만 일은 어떻게 하죠? 힘을 줘서 얼마나 이동했는데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힘 있고요. 이 그래프에 힘을 줘서 얼마나 이동했는데 자, 곱하면 되죠. 높이, 밑변 곱하면 됩니다.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변 150, 높이 2000. 근데 삼각형이니까 절반. 뿅뿅. 자, 그러면 15만. 맞죠? 이거 맞아요. 자, 자동차가 그러면 이제 150m를 지나는 순간에 속력은 10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얘는 힘 주기 전에 이미 10이었어요.
그럼 나 힘을 줬으면 10보다는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정확히 구해보면 우리가 이제 15,000이라는 일을 받은 것이 15,000에 15만 운동 에너지로 다 변환이 됐을 겁니다. 2분의 1 mv 제곱으로. 자, 근데 m이 얼마냐? 지금 1000이죠. 그래서 요거 1000 없애면 150 남았을 거고 2분의 1이 있으니까 300은 v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v는 루트 300 한마디로 10루트 3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10에서. 그러니까 150 이동하면 원래 10 있었고 10루트 3 더 증가한 이만큼의 속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밑으로 쭉쭉 내려가 보면 니은만 맞는 거 2번 여기에 체크하면 되겠죠? 2번 이렇게. 자, 6번 봅시다. 얘도 하이탑에만 있었습니다. 자, 6번은 보면 지금 이제 B가 내려가니까 A는 올라왔어요. 근데 B가 지면에 닿는 순간에 속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제 보존돼야 되는데 어떤 게 보존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B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떨어졌으니까, 그쵸?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얼마나 감소하냐? mgh인데 그때의 m이 2m이고 g h가 2h 떨어진 거죠. 4로 고치고 h 이만큼 지금 감소했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감소했으면 다른 데서 이제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역학적 에너지 전체는 이제 보존돼야 되니까 뭐 다른 위치 에너지가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됐다든지 아니면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산성 에너지로 갔다든지 그쵸? 자, 그래서 이만큼은 감소했고 그럼 누군가는 이제 플러스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딱 한눈에 보기에 누가 플러스가 됐냐? A의 위치 에너지가 플러스가 됐죠. 얘는 플러스가 됐습니다. 얼마 올라갔냐? 2m짜리가 H 올라갔죠. 그쵸? H만큼 올라갔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는 올라갈 거 다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MGH는 어딘가에 남아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나머지 EMGH. 나는 4MGH 잃었는데 플러스 된 건 EMGH밖에 없어요. 그러면 EMGH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얘들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중력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로 갔을 겁니다. 나머지 EMGH는. 그래서 EMGH는 얘네 둘, 여기에 A의 EM과 D의 EM이 실로 묶여져 있으니까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겠죠? 걔네들이 운동 에너지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M이 그럼 이제 4M이 되는 거죠. 4M. V제곱, 그때 V제곱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M은 여기 사라지니까 없고, 이거 2분의 4, 2죠? 여기 사라지니까 없죠? 그러면 GH가 V제곱입니다. 그러면 V는 루트 GH 끝. 됐죠? 그래서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7번. 이것도 이제 동시에 있었던 문제인데 맞춘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얘는 이제 열기관 안에 기체가 2를 받은 경우야. 그러니까 W가 이제 0보다 작다는 거는 부피가 압축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압축되는 상황을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1번은 보면 등적이라고 했잖아요. 부피가 그대로예요. 압축돼야 되는데 얘는 이제 부피가 압축돼야 됩니다. V가 부피가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이 등적이라고 하는 건 부피 그대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말 자체가 틀렸죠. 일단 1번은 안 됩니다. 그리고 2번은 부피가 증가한대요. 부피 줄어들어야 되는데 2번 부피 증가한다 그랬고 3번은 부피 증가한대요. 일단 말 자체가 틀렸죠.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5번 중에 하나일 텐데 4번 봅시다. 자, 단열 과정이고 온도가 증가한대요. 그럼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은 내가 열을 주면 일을 하던지 아니면 내부 온도 변하던지 이제 이건데 단열이라고 하는 거는 열을 안 줬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열을 안 줬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온도가 증가한답니다. 얘는 증가하겠대요. 또 델타 U는 증가하겠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는 거죠.
마이너스 V.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V 압축된다. 4번이죠. 그쵸?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압력밥솥안에서 온도가 증가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압력밥솥이라고 하는 거는 압력 일정한 거잖아요. 등압 과정이겠죠? 그래서 등압 과정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하고 있죠. 부피 높아지죠, 부피.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거죠. 그래서 4번인데 활타, 원자 다 합쳐서 수십 명이 다 틀린 것 같거든요. 이거 좀 별표.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8번. 자, 8번은 지금 실린더에 들어있는 이산기체에 열 Q를 가했더니 기체의 압력이 P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가 증가하였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워딩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그죠?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과정인 거죠? 압력이 일정하다? 등압이죠, 등압. 근데 등압 과정에서 부피가 증가하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부피, 압력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높은 온도의 등온 그래프, 여기는 낮은 온도의 등온 그래프, 그리고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는 증가했다.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는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이동하겠다는 겁니다. 열이. 자, 그러면 온도 변화 없다. 온도 여기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갔죠? 온도 변화 있습니다. 땡. 자,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 커진다. 낮은 곳에서 높은 온도로 갔으니까 빨라지겠죠, 속도. 맞습니다. 자,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과 같다. 자, 여기에선 일은 이만큼 일한 거예요. 근데 얘 일만 했나요? 아니요. 온도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은 열은 일하는데도 쓰였고 온도 높이는데도 쓰인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한 일이 전부 다 흡수한 열량이 아닌 거죠. 온도 높여지는데도 사용되었으니까 니은만 맞는 것. 자, 9번. 자, 9번은 우리가 이제 A에서 이제 시작하는데 A에서 C로 가는 과정, A에서 B로 가는 과정, 이거 이제 두 개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뭐가 일정한가요? 압력. 압력이 일정하게 이렇게 가고 있죠. 얘는 등압.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거죠. 등적.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억 봅시다. 기억. AB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는 증가한다. 자, 이거 여기 낮은 자, 여기 낮은 온도 그래프, 등온 그래프 여기 있었겠죠? 자, AB 과정 온도 높아집니다. AC 과정도 온도 높아지죠? 둘 다 온도 높아집니다. AB 과정 온도 증가, AC 과정도 온도 증가, 한마디로 내부 에너지 증가입니다. 내가 틀렸죠? 자, AB 과정과 AC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같다. 생각해 봅시다. 일단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똑같이 갔으니까. 그래서 얘도 내부 에너지 델타 U 똑같이 증가했고요. 얘도 내부 에너지 델타 U 똑같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일은 안 했어요. 부피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일은 안 했습니다. 근데 A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이만큼 일도 했죠. 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게 Q고요. 얘는 이게 Q입니다.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많이 먹었어야 돼요. 같다는 말은 틀렸죠. 그쵸? 그러면 기억만 있는 몇 번이지? 기억만 있는 1번.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1번이 정답. 자, 10번. 10번은 지금 이런 에너지 준위를 가질 때 양자화되어 있죠. 보호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방출될 수 있는 선 스펙트럼의 계열 명칭과 개수를 모두 선택하세요. 자, 방출되려면 위에서 내려와야 되죠. 자, 그래서 일단 1로 떨어지는 거 생각해 봅시다. 1로 떨어지는 거는 2에서 1로 떨어질 수도 있고 2에서 1로 떨어질 수도 있고 3에서 1로 떨어질 수도 있고 4에서 1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지든지 상관없이 1로 떨어지는 거는 에너지가 가장 큰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죠. 라이먼 계열입니다. 얘는 자외선을 방출합니다.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내려갈 수 있는 거 하나 더 있죠. 도착지가 N2인 경우. 그래서 3에서 2로 떨어지는 경우 혹은 4에서 2로 떨어지는 경우. 근데 두 개 있을 겁니다. 얘는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머 계열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방출됩니다. 광선. 자, 마지막 3에 도착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4에서 3으로. 얘는 하나만 있습니다. 얘는 파셴 계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약한, 가시광선보다 더 약한 거 적외선이 방출됩니다. 그쵸? 그래서 라이먼 계열 3개, 발머 계열 2개, 파셴 계열 1개 이렇게 쓰면 정답이었죠. 쭈쭈. 자, 11번 가봅시다. 이것도 하이탑에만 있었던 거거든요. 자, 얘는 이제 4에서 1로 전이되는 거, 그리고 3에서 2로 전이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B에서 방출된 빛의 진동수를 F0라고 한다면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얼마일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진동수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에너지랑 비례하는 값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이렇게 놔뒀다는 거는 진동수도 여기에 비례하는 겁니다. 비례. 자, 그래서 B에서 방출된 진동수, B는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9분의 2원이죠. 그리고 N에다가 이제 전이 된 거, 2를 집어넣으면 4입니다. 요 차이만큼 진동수가 방출되겠죠. 또 요 차이는 얼마죠? 36분의 5E1이죠. 통분하면. 맞죠? 얘가 F인 겁니다. 얘를 F0라고 이제 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 A에서는 얼마인가? 자, A는 4에서 1로입니다. 그러면 16분의 2원에서 2를 뺀 거죠. 맞죠? 그러면 얘는 16분의 15 2원입니다. 절대값으로 치자면. 그러면 이걸 구해봅시다. 36분의 5 대 16분의 15는 F0 대 얼마인가? 이거죠. 자, 그러면 요거 내항, 외항 이렇게 하면 36분의 5x는 16분의 15F0이다. 그러면 x는 16분의 15 곱하기 5분의 36F0. 그러면 5 이거 없어지고 여기 3, 여기 4로 나누면 4, 9, 4분의 27F네요. 그래서 칸이 없으니까 4분의 27F0 이렇게 적으면 정답이겠죠. 자, 2번 전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AB 계열. 자, A는 1로 떨어졌습니다. 아까 위에서도 했죠. 1로 떨어지는 거는 라이먼 계열. 라이먼. 2로 떨어지는 거는 발머 계열. 그렇죠? 이렇게 적으면 정답. 우죽? 쭈쭈. 자, 12번. 자, 12번 이제 이거는 고체의 띠 구조에 나온 겁니다. 여기 이제 가 대신에 A, B, C 이렇게 쓸게요. 자, A, B, C를 전기 전도성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랬는데 A에 해당하는 거 얘는 이제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겹쳐져 있는 도체입니다. 도체,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 그리고 B, C는 이제 겹쳐지진 않아요. 띠 간격이 있는데 B는 띠 간격이 너무 넓고 C는 그래도 띠 간격이 좁아서 내가 에너지를 좀 주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C는 반도체 가능성 있다. 근데 B는 안 된다. 이거는 절연체.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A가 가장 높겠죠. 도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 절연체. 얘는 안 통하겠죠. 그래서 절연체는 왜 전기 전도성이 낮을까요? 이 간격이 너무 넓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일로 집으로 올라가야 이제 전기가 통하는 건데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 멉니다. 띠 간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얘는 이제 띠 간격이 너무 넓어서겠죠. 간격이 너무 넓어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뾰록. 자, 13번. 이제 저렇게 이제 반도체를
구성을 하면 우리가 이제 실제 뭐 디바이스에서 쓰는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그때 뭐 0101 이렇게 메모리를 적는 그런 이제 디바이스는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했죠.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면 이제 순방향이고 그때는 1을 새기는 거고 전류가 안 흐른다 그건 역방향이고 이제 0을 새겨서 우리가 아는 1001 그런 이진법으로 이제 메모리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흐르게 하겠대요. 1을 새기겠대요. 그러면 N형과 P형에 어떤 거를 접합시켜야 되는가? P형은 이제 포지티브죠. 그래서 플러스가 많은 애예요. 플러스 흐르게 하려면 플러스로 밀어야 되겠죠. 그래서 P형에는 플러스가 연결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플러스를 푸시 할 거니까. 그리고 N형은 네거티브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마이너스를 또 푸시 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P형에는 플러스를, N형에는 마이너스를 넣으면 됩니다. 이거는 비교적 쉬웠던 문제. 자, 14번. 이제 이게 PN 접합 다이오드를 도식적으로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A와 B는 N형인지 P형인지 일단 모릅니다. 모르는데 얘가 빛이 발생을 한대요. 빛이 발생을 했다는 건 전류 잘 통했다는 거죠. 전류 잘 통했을 때 A와 B는 N형이냐 P형이냐 이겁니다. 자, 일단 여기 정극을 보니까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입니다. 흐르려면 플러스에는 P형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마이너스에는 N형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P형, B는 N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A에는 양공이 있는 거예요. P니까. 얘도 흘러야 됩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가 와 있고 얘네들 플러스인 거죠. 얘네들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다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제 마이너스들이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는 플러스 밀어내겠죠. 절로 가. 밀어낼 겁니다. 가라. 청력이니까.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밀어낼 거죠. 가라. 그래서 접합면 쪽으로 오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자, 15번. 15번. 얘도 오답률이 엄청 높았던 한두 명 맞췄나? 네. 아무튼 그랬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도선이 A, B, C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A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이제 반대는 그러니까 A와 C는 똑같이 흐르고 B는 이제 반대다. 그때 이제 PQR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구하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손 법칙 요거 사용하면 되죠. 들어갔다, 뭐 나왔다, 들어갔다,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일단 A 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A에는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좀 크게 나타내보면. 자, P를 기준으로 보면 얘는 A에 의해서는 나오게 되죠. 얘는 A에 의해서는 나옵니다. A에 의해서는. 자, B에 의해서는 손가락 들어가죠. 얘 들어가게 됩니다. B에 의해서는 들어간다. C에 의해서는 또 나오죠. C에 의해서는 나온다. Q 같은 경우에는 A에 의해서는 들어가죠. A에 의해서는 들어간다. 얘는 A에 의해서는 들어간다. 그리고 B에 의해서도 들어가죠. B에 의해서도 들어간다. C에 의해서는 나온다. 자, R 같은 경우 A에 의해서는 들어간다. A에 의해서는 들어간다. B에 의해서는 나온다. 나온다. B에 의해서. 자, C에 의해서도 나오네요. 그쵸? C에 의해서도 나온다. 자, 이거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요거 A에 의해서는 나오는데 얼마나 세게 나오냐? 현재 D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K, D분의 I 이거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걸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할게요. 그리고 빼기 들어가는 방향 이제 빼기로 하니까 그러면 K D에 의해서죠. B에 의해서는 근데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3D분의 I 그리고 다시 C에 의해서 나오죠. 근데 얘는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5D 떨어져 있죠. 5D분의 I 얘가 이게 이제 P 겁니다. P 거.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Q 거. 들어갑니다.
들들나. 자, A에서 들어가는데 A에서 얼마나 들어가냐? K, D만큼 떨어져 있죠? D분의 I. 그리고 B에 의해서도 들어가요. 마이너스. 역시나 D만큼 떨어져 있죠? D분의 I. 근데 C에 의해서는 나온다. 플러스. 몇 칸 떨어져 있죠? 한 칸, 두 칸, 세 칸. 3D분의 I. 자, 이 녀석 Q고요. 너 Q. 자, 그리고 마지막 R. A에서 들어가는데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져 있죠. 그래서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로 하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K 3D분의 I 플러스 B에 의해서는 이제 한 칸 떨어져 있습니다. D분의 I C에 의해서도 한 칸 떨어져 있죠. K D분의 I. 자, 이 녀석은 R 겁니다. 근데 이게 분모가 다 다르니까 통분을 해봅시다. 색깔 좀 바꿔서 헷갈리니까. 자, 이 녀석은 15로 통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K 15D분의 15I 빼기 5I 더하기 3I 그래서 K 15D분의 18에서 5 뺐으니까 13I. 얘가 이제 최종적인 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3으로 통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3으로 이제 통분하면 3D분의 3I 마이너스 3I 플러스 I. 자, 그러면 얘는 K 3D분의 마이너스 5I. 그쵸? 절대값 씌우면 3D분의 5I일 겁니다. 자, 얘도 3으로 통분해야겠죠? K 3D분의 마이너스 I 더하기 3I 더하기 3I. 얘도 K 3D분의 5I입니다. 그러면 얘네 두 개는 같네요. Q하고 R은 같고 3분의 5니까 얘는 작네요. 그쵸? P는 작은 거죠. 우리가 이제 나타낼 때 Q하고 R은 같다. Q하고 R은 같다. 근데 P는 작다. 이렇게 비교하면 정답 됐죠? 이게 좀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자, 16번. 16번 이제 비교적 쉽죠? 자, 우리가 이제 강자성체, 반자성체, 상자성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자성체 세 가지입니다. 실제로 더 많아요. 저는 뭐 반강자성체를 연구하던 사람이었고 이게 이제 지플립에 들어가는 반강자성체. 근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내에서는 안 배웁니다. 근데 제가 과들과 때는 가르쳐줬죠. 자, 그래서 일단 강한 자석을 접근시키면 끌리는가 했는데 안 끌린대요. 그거는 이제 반이죠. 반자성체. 자성체. 근데 이제 얘에 해당하는 거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이제 얘에 해당할 건데 자석 제거해도 자기화 되어 있는가? 아니? 이렇게 말한 거는 얘는 이제 상자성체 다시 돌아간다. 근데 유지된다. 얘는 이제 강자성체죠. 성체.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예를 한번 써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구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혹은 물. 물도 이제 자석 들고 가면 물이 바깥쪽으로 휘어요. 그건 집에서 해봐도 됩니다. 자, 상자성체. 대부분의 것들이 상자성체죠. 대부분의 것들. 뭐 알루미늄이라던가 인간, 사람도 마찬가지. 뭐 이런 것들. 자, 강자성체는 대표적으로 철, 코발트, 니켈, 이런 것들. 혹은 네오디뮴. 아주 강한 강자성체죠. 이런 것들 이제 있습니다. 있죠? 뿅뿅뿅. 자, 17번. 얘는 완자 학생들이 잘 풀었고 하이탑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데 오히려. 그래서 이제 코일에 전압 센서를 연결한 후 스탠드에 이제 고정시켰대요. 그리고 자석을 떨어뜨리면 코일에 유도 전류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유도 전류가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전압이 높아졌어요. 근데 실험 방법을 바꿨더니 전압이 더욱 높아졌고요. 여기는 요만큼이었는데 더욱 높아졌고 시간은 좀 딜레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라고 하면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겠죠. 그래서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오는데 시간은 좀 걸렸어요. 그쵸? 근데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그 코일을 지날 때의 속력은 더 크겠죠. 시간 오래 걸렸지만. 그래서 속력이 높으면 유도 전류가 더 많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방법은 더 높은 데서 떨어뜨렸다죠. 높은 데서. 곳에서 낙하시켰다. 이건 완자 학생들 대부분 맞았는데 하이탑 학생들 대부분 틀렸어. 잘하는 학생들도.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과 같이 서술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방금 제가 말로 했죠. 그래서 시간은 딜레이 됐어요. 그거는 여기까지 도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높은 곳에서 지금 현재 낙하하는 중인 거죠. 그런데 대신 높은 곳에서 낙하했으니 그 순간에서 이제 순간 속도가 높을 겁니다. 그러면 속도가 높은 것이 지금 코일을 통과하니까 유도전류는 더 세게, 유도전류가 더 세게 강하게 흐르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얘는 이제 원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 같은 경우는 그냥 콕콕콕 박혀 있는 거. 얘는 이제 톰슨의 모형이죠. 톰슨. 나는 러더퍼드 모형이고, 다는 보어, 나는 현대의 구름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발전 과정 순 그대로 되어 있죠. 다나 다라. 자, 가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 한 실험과 그 실험을 통해 발견된 입자의 이름을 쓰고 알 수 있는 입자의 특징도 쓰세요. 이거 세 가지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톰슨이 한 실험은 무슨 실험이었죠? 음극선 실험. 음극선 실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거는 전자를 발견했죠. 뭔가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는 멀어지고 플러스 극으로 휜다. 그리고 그 입자는 마이너스를 띈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나 입자를 발견한 사람이 한 실험과 그 실험을 통해 발견된 입자의 이름 그리고 그 특징. 이것도 이제 2번과 똑같이 세 개의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더퍼드인데 러더퍼드가 한 실험은 뭐죠? 알파 입자 실험이죠. 그래서 알파 입자 실험을 통해서 발견된 것은 양성자가 발견됐죠. 중간에 이제 핵이라는 곳에 양성자가 아주 조밀하게 모여 있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원자는 다 비어 있다. 그래서 양성자의 특징은 플러스를 띈다는 겁니다. 오케이. 지우고요.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쭉. 자, 근데 나 모형에서 이제 러더퍼드가 나 모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원자는 비어 있고 여기 가운데 아주 조밀하게 양성자가 모여 있고 그러면 주변에 전자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얘는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상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뭐 잡아당겨요. 마이너스도 물론 플러스를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잡아당겨가지고 붕괴되고 없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 붕괴하고 있나요? 나도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붕괴하지 않죠. 그래서 안전합니다. 저희는 안전해요. 죽을 때까지. 붕괴돼서 죽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계점이죠. 그게 한계점이다.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보어의 모형인데, 보어의 모형.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는 이 보어의 모형.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특징 한 가지는 양자화죠. 양자화.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화되어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라 모형, 구름 모형. 걔는 이제 우리가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 대신 특정할 수 있는 거는 그것도 특정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확률을 나타낸 게 우리가 화학 같이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화학에서 배우는 오비탈. 그것이 이제 확률을 나타낸 겁니다. 내려갑시다. 끝이 보입니다. 이 마지막 페이지인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19번 네, 정답률이 0%입니다. 19번 잘 보세요. 자, 19번은 지금 이제 간격이 R로 동일하게 이렇게 있어요. 자, 그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F랍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레퍼런스가 F니까 F 먼저 구해봅시다. 자,
A는 B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C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근데 B에 의해서는 어떤 영향을 받냐? B는 마이너스고 A는 플러스니까 잡아당기겠죠. 잡아당기는 영향을 받는다. B에 의해서는. 그리고 C는 플러스니까 밀쳐낼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게를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쪽 방향 플러스라고 하고 여기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일반적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하잖아요. 수학에서도. 자, 그러면 일단 B는 잡아당기는데 얼마나 세게? 자, K, R 제곱, Q 두 개. 그래서 3Q 제곱. 요걸로 이제 잡아당기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C는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K. 근데 2R이죠. 2R의 제곱은 4R 제곱. 그리고 Q 곱하기 4Q니까 4Q 제곱. 얘가 F인 겁니다. 자, 여기 4, 여기 12로 고치면 K 4R 제곱분의 8Q 제곱. 그쵸? 이거 대략 이제 뭐 K하고 다 없다 치면 이게 2가 F인 겁니다. 맞죠? 4분의 8, 2니까 2 나오면 F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A와 B를 접촉했다가 분리시킨 후에 지우기. 자, A와 B를 접촉했다가 분리시킬 때 접촉하면 이제 똑같아지겠죠? 플러스 Q 마이너스 3Q 만나면 마이너스 2Q겠죠? 근데 그거를 분리시켰어요. 똑같이. 그러면 마이너스 Q씩 나눠 가질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Q, 얘도 마이너스 Q 이렇게 나눠 가진 거예요. 그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얼마인가? 자, A는 B를 밀겠죠. 같은 마이너스니까 절로 밀 겁니다. 자, C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쪽을 또 잡아당기겠죠. 얘는 둘 다 잡아당겨지는 오른쪽으로 가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근데 A 같은 경우는 지금 R만큼 떨어져 있고 QQ, 그래서 Q제곱이죠. 플러스 C도 R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Q4Q, 4Q제곱이죠. 자, 그러면 얘는 K, R제곱분의 5Q제곱입니다. 얘는 5죠, 5. 얘는 2. 그러면 2가 F일 때 5는 몇 F? 2.5F죠. 이거 왜 어렵다고 틀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 2.5F가 답입니다. 자, 20번. 20번은 물질, 가나다. 얘를 이제 도체, 절연체, 반도체 순서 없이 나타냈으니까 일단 누가 도체고 반도체고 절연체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 겹쳐진 거. 우리가 원자가 띠와 전도띠 겹쳐진 얘가 도체겠죠? 그리고 둘 다 가하고 나는 둘 다 띠틈 있는데 나는 띠틈 작습니다. 반도체. 얘는 너무 크다. 절연체 안 통한다. 이건 절대 안 통한다. 절연체. 자, 그래서 절대온도 0에서 물질 가나다의 전기 전도성과 관련해서 반도체, 도체, 절연체 중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쓰시오. 방금 했죠? 가는 절연체, 나는 반도체, 다는 도체. 자, 물질 가나다는 도체 반도 했잖아. 똑같은 거네. 그쵸. 똑같은 건데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안 통한다. 전기 전도성이 낮다. 나는 전기 전도성 중간쯤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도체 같은 경우에는 잘 통한다. 전기 전도성 아주 높다. 성 아주 높다. 이렇게 해당하겠죠. 하나 더 있을 텐데. 자, 3번. 나는 상온에서 정기적으로 어떤 물질일까 이렇게 쓴 겁니다. 나 이제 반도체인데요. 상온에서 정기적으로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가? 상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온도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의 온도에서 얘가 전기 통하냐 안 통하냐 물어본 거예요. 얘가 이 온도에서 전기 통할 것 같으면 우리가 반도체라고 말하지 않고 도체라고 말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상온에서는 절연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연체랑 똑같아요. 절연체의 특성을 나타내고 그 이유는 띠틈이 있기 때문이죠. X가 띠틈에 해당하니까 띠틈이 있기 때문이죠. 자, 21번. 자, 얘는 순수한 반도체에 도핑을 했어요. 원래 이제 실리콘, 게르마늄 이런 거는 원자과 전자가 4개였을 거고 공유결합해서 마치 자기 거 8개인 것처럼 행동하는 애들인데 여기는 전자 하나 남아 돌고 있고
여긴 전자 없어서 양공 생겼어요. 그러면 가하고 나, 가는 전자가 더 많은 N형 반도체겠죠? 나는 P형 반도체일 겁니다. 됐죠? 그러면 N형에서는 전자, 남아도는 전자가 운반하겠죠? 여기서는 전자가 운반한다. 나는 누가 운반해요? 양공이 운반한다. 끝. 이거 틀렸으면 진짜 뭐 다시 들어라. 자, 2번, 2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파동의 진행 방향을 서술하세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현재 여기 이제 0을 기준으로 보면 그냥 딱 중간 0에 와 있습니다. 0에 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음수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얘가 온다는 거잖아요. 얘가.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이 이쪽으로 온다는 거니까 파동의 진행 방향은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맞죠?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 겁니다. 자, 파동의 진행 속력과 풀이 과정. 진행 속력. 얼마나 걸렸냐? 한 주기당 2초 걸렸죠. 한 주기 2초. 그리고 여기 한 주기 4m, 4cm 왔습니다. 그러니까 2cm per second. 자, 그러면은 2초면은 지금 한 주기 그대로 딱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 x 3일 때는 여기입니다. 한 주기 그대로면 다시 여기겠죠? 그래서 y 값은 마이너스 2를 향할 겁니다. 됐죠? 이렇게 끝. 풀이 영상을 다 찍었고, 일단 뭐 하이탑에서 경시반 넘어가는 학생들은 이걸 쭉 다 보면 되고, 완자 학생들도 골라서 봐도 되지만 다 배운 거긴 배운 겁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어려울 뿐. 그래서 완자 학생들도 자기 것만 봐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쭉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 새로운 개강 경시반은 다음 주 하이탑은 5월 말 그때 봅시다. 안녕. 기록 기록